몇 달 동안 상품은 올렸는데 주문이 한 건도 없다? 사입을 계속해도 재고만 쌓이고 도대체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을 들여서 재고를 쌓는 방식은 초보자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중에 90% 이상은 3개월 안에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팔리니까 흥미를 잃고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럼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온라인 판매로 돈 벌 수 있는지 누적 매출 40억 셀러인 제가 오늘 영상에서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쇼핑몰의 정석은 물건을 싸게 사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리그입니다. 초보자들이 뛰어들면 왜 3개월 만에 폐업을 할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트렌드 변화의 속도입니다. 소비자의 취향은 매일 바뀝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사입해서 온 물건이 배송받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올릴 때쯤에는 이미 유행이 지나 있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트렌드 분석이 약한 초보가 사입하는 건 도박에 불과합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고정비 때문입니다. 물건값만 드는 게 아닙니다. 택배 박스, 포장재, 보관 공간, 그리고 안 팔았을 때의 악성 재고 처리비까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방구석에 쌓인 택배 박스를 보다 보면 멘탈이 버티질 못할 겁니다. 셋째는 가격 경쟁력의 한계입니다. 초보가 수십 개 떼어오는 단가와 대형 셀러가 컨테이너로 떼어오는 단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5,000원에 사올 때 대형 셀러는 2,000원에 가져와서 무료 배송으로 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탁 판매인데요. 선판매 후 매입 구조입니다. 기존의 물건을 사고 고객을 찾는 방식과 달리 고객의 수요를 확인하고 물건을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재고 리스크가 0에 가깝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고객은 결제 버튼을 누를 때까지 실물을 만져보지 못합니다. 즉,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실물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상세 페이지, 리뷰 같은 것들이죠. 따라서 굳이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도 상품에 대한 정보, 이미지, 상세 페이지만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팔리면 어떡할까요? 그때 도매처에 주문을 넣고 고객에게 바로 쏘면 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고 없이 상품 데이터만 가져올 소싱처를 찾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B2B 위탁 판매 도매몰인데요.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상품 정보를 내 쇼핑몰에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에 고객 주소를 넣어서 결제하면 됩니다. 도매처가 내 이름으로 고객에게 직발송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중국 타오바오 등의 상품을 국내에 등록하고 주문 시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보냅니다. 마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위탁은 누구나 파는 거라서 잘 안 팔리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고객은 도매처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지 않고 검색창에서 검색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도매 사이트의 파편화된 정보를 가공해서 고객이 사게끔 하는 큐레이터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남들과 차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입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직접 사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려고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팔리면 그냥 지우면 됩니다.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리스크가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은 상품이더라도 다르게 차별성 있게 상품명을 가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두 상품명이 있습니다. 두 상품명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우리가 노려할 것은 후자입니다.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적은 황금 키워드를 찾아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상품명은 감성적인 이름이 아니라 철저히 검색 기반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상세 페이지의 차별화입니다. 유입은 많은데 구매 전환이 낮다면 그건 상세 페이지의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대량 위탁 판매를 할 경우에 수천 수만 개의 상품을 관리하는데 상세 페이지를 모두 다 바꾸고 수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상세 페이지로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고급 꿀팁 나갑니다. 상세 페이지 하단과 상단에 전문 쇼핑몰 같은 이미지를 추가해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만약에 캠핑 용품이라고 한다면 상세 페이지 상단에 캠핑 전문 쇼핑몰이라는 컨셉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신뢰가 높아지고 그 상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량 위탁 판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품이 팔릴지 모르니까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상품을 마켓에 뿌립니다.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효자 상품의 사입 전환입니다. 상품을 올리다 보면 유독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이 생길 겁니다. 시장이 검증해준 효자 상품입니다. 사입은 이때 하는 겁니다.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수량을 떼서 사입을 하면 재고 리스크가 0에 가깝습니다. 사입을 한다면 도매가를 더 낮춰서 가져오기 때문에 마진율도 대폭 뛸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잘 팔리는 효자 상품에 나만의 브랜드를 입혀서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이제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독점 상품이 됩니다. 광고를 태워도 마진이 남기 때문에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본 없이 쇼핑몰을 키우는 정석입니다. 근데 무자본이라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마주하게 될 현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매처 품절 이슈인데요. 원래 떼오던 도매처에서 물건을 이제 단종시키거나 품절이 될 경우에는 다른 도매 사이트를 뒤져서 똑같은 상품을 발송하거나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 후에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CS입니다. 반품 프로세스를 미리 매뉴얼화해 주시고요. 위탁의 경우에 도매처 수거지로 바로 연동하면 내가 직접 물건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유명 브랜드나 캐릭터 상품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처음부터 상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 증명이나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쇼핑몰의 실패 원인은 투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곳에 돈을 써서입니다. 자본이 부족할수록 자본 대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대량 위탁 판매로 상품을 올리고 반응을 보며 잘 팔리는 건 사입하고 브랜드까지 가는 것, 온라인 판매로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재고에 허덕이지 마시고요. 초보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량 위탁 판매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